여러분 노후 대책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부분은 집이라도 있으면 인생 잘 산 거라고 생각하고 집이 있으면 자식들이 인정하고 효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땅끝 마을 1,000만 원짜리 집이라도 자기 집을 갖고 있어야 잘 산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율은 67.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소유한 노인들이 과반수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미국과 일본과 달리 부동산이 포함된 비금융자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즉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집이 있어도 만약 가진 것이 집밖에 없으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집값이 올라도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1년, 이때 집값이 올라 기초연금도 못 받고 수백만 원대의 건보료까지 납부해야 했던 노인들이 늘었습니다. 이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늘었고 한 설문조사 결과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년 사이 9%에서 68%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집이 있어도 은퇴 후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찾아다니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비슷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70대 송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날은 자식들이 집에 찾아와 할머니에게 따집니다. 엄만 집 한 채 갖고만 있어서 뭐 할 거야? 혼자 사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 가도 되지 않아?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사를 가. 너네한테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손주도 생기고 이제 우리도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엄마 혼자 큰 집 가져서 뭐해? 이젠 내가 가진 이 집 하나도 다 뺏어가려고 하냐? 당장 나가라.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과거 70년대 무역업에 종사하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70년대 무역업 종사자는 최고의 결혼 상대로 꼽혔을 만큼 시집을 잘 갔던 할머니이지만 결혼 생활 10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할머니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남 일녀의 자식을 두고 있었던 할머니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땅한 기술이 없었던 할머니는 양말 판매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양말이나 옷을 주로 팔다가 설이 지나면 건어물을 실어 나르며 팔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장품을 팔기도 했는데 이때 할머니는 화장품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팔다 도둑의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건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린 집들도 많았고 특히나 이때는 외상이 흔했는데 외상으로 준 물건값을 다 받지 못해 서글펐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야 했습니다. 회사 로고가 크게 박힌 화장품 가방을 메고 다녔던 할머니가 집집마다 차례로 배를 누르면 집에 있던 엄마들의 얼굴은 화색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손이 보들보들한 게 너무 곱네요. 좀 이따 샘플 많이 줄 거죠? 물론이죠. 할머니는 어머니들에게 공짜로 얼굴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샘플을 나눠주며 수다를 떨다 끝내 무더기로 화장품을 파는 데 성공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80년대 중반까지 할머니는 방문 판매를 하고 이후에 장사를 지속하며 홀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키웠습니다. 이때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지 유난히 발목에 힘이 없고 다리가 아픈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우고 드디어 나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컸겠다.
집도 마련했겠다 할머니는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할 사람 집이 좀 잘 살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갈 수는 없잖아. 집을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어때? 할머니는 자식이 기죽는 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집 말고도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다른 자식들이 알았는지 딸이 전화가 와. 엄마, 오빠 집 해줬어? 왜 오빠만 해줘? 나는 결혼 생각 없는 대신에 가게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지? 할머니한테 돈을 맡겨놨는지 참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지원받는 것에 대해 당당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기에 그리고 자식들을 홀로 키운 것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자식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모두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 할머니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젊어서 돈 모은다고 아둥바둥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동반하는 건 고통뿐이고 여기저기 아픈 곳만 늘어갔습니다. 자식들 한 푼 더 주겠다고 모아서 준들 자식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지원을 해준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결국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주택연금을 신청해볼까 고민했지만 이맘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그간 너무 고생하며 얻은 집이기 때문에 팔기가 힘들어 일단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활비가 부족했기에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젊어서부터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폐지를 줍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료한 시간도 달래고 폐지를 돈으로 바꿀 때면 뿌듯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줍는 것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근 주민센터에서 월 20만 원을 벌 수 있는 잡초 제거 작업을 소일거리로 했습니다. 하지만 잡초 제거를 하던 중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길가에서 작업 중이던 송씨 할머니를 비롯해 3명의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 중 1명의 어르신이 숨지고 할머니도 크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애야,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술비 좀 보태줄 수 있니? 엄마, 나 지금 돈 없는데 오빠한테 한번 전화해봐. 엄마, 형 이번에 월급 오른다 그러는 것 같던데 형한테 전화해보지 그래? 이렇게 미루기만 하는 자식들 덕에 할머니는 자신이 폐지 줍고 잡초 뽑으며 모았던 생활비를 병원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삶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돌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기댄다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의 지원 요구는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하나 남은 집에 대해 간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했는지 할머니를 작은 빌라로 이사 보내고 그 돈을 나눠 갖자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 얘기가 나오기도 무섭게 단호하게 집은 절대 안 팔 거라고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답답했던 딸이 대체 엄마가 우리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게 없어? 니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알바 한 번 안 하고 졸업하게 해주고 결혼한다니 집도 지원해줘. 가게 차린다니 가게도 차려줘. 그런데도 해준 게 없다고? 나한테는 한 달에 몇만 원도 못 쓰면서 살아왔는데 니들은 뭐가 그리 부족하게 자랐다고 큰 소리야? 성인이 된 지 한참 후에도 할머니에게 의존하려는 자식들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아무튼 이 아파트는 절대 욕심내지 마라. 내가 이 아파트 살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이제 더 이상 할머니에게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식들은 점점 할머니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러 자식들 집에 한 번씩 가곤 했지만 집에 오는 할머니를 자식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 얼른 집에 가, 엄마. 전에는 자고 가라더니 이제는 내쫓지 못해 안달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재산을 절대 자식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했었구나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다리 다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머니는 병원을 가야 했지만 자식들이 서로 미루며 제때에 병원을 가지 못했던 날도 허다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움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이 안 오고 그간 친구를 만나거나 할 정신이 없었던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리도 불편해 어디 나갈 수도 없었기에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에 같은 또래의 할머니가 이사를 왔습니다. 나이는 할머니보다 5살 어렸지만 정정했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는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자식 부부와 합가를 해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어울려 지내던 김씨 할머니의 도움으로 송씨 할머니는 무사히 다리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는 송씨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에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송씨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노리는 게 있어 접근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본 자식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김씨 할머니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대뜸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이 집 엄마 이름으로 돼 있다고 말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얘. 그럼 그 사람이 왜 엄마한테 잘해주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잘해주니? 니네 아무도 엄마 아플 때 병원 안 데려다 준 거 그 사람이 일일이 다 데려다 줬다. 니네 대신 엄마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사기꾼 아니냐고 의심을 하니? 큰아들이 딸의 말에 동조합니다. 아니, 엄마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안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안지 오래된 니네들이 나한테 하는 짓 보면 안지 오래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라. 더 듣고 싶지 않다. 하루는 옆집 김씨 할머니가 송씨 할머니를 찾아와 송씨 할머니의 자식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더 이상 자기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 시간 없다고 얼굴 한 번 안 비치더니 자기들 아파트 물려받지 못할까봐 김씨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사실 김씨 할머니도 자식 부부의 눈치를 보며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집이 있었지만 자식들이 평생 자기를 돌본다는 말을 찰석같이 믿고 합가를 했는데 얼마 안가 짐짝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씨의 자식들은 이제 할머니가 마루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김씨 할머니를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를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이런 김씨 할머니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서로 자식들 욕을 하며 할머니들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정말 친동생 같던 김씨 할머니의 집에까지 찾아가 깽판을 쳐놓으니 김씨 할머니의 자식들마저 김씨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 대체 평소에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집에나 있을 것이지. 그렇게 김씨 할머니는 자식 눈치 보느라 송씨 할머니 집에 방문하는 비중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송씨 할머니의 집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 그동안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고 건보료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일을 할 수도 없었기에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이웃집 동생 김씨 할머니에게 같이 시골로 내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인생에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위로가 되어준 김씨 할머니에게 깊이 감동해 그냥 몸만 들어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김씨의 자식 부부도 할머니를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김씨 할머니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집에서 심심하니까 옆집 할머니랑 지내는 것도 좋지. 김씨 할머니는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 것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래도 몸만 가는 것이 미안했기에 자식 부부에게 자기가 준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자식 부부는 돌변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이 집에 살아.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니네 나한테 효도각서 쓰지 않았냐? 돈 안 돌려주면 자식이고 뭐고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마지못해 김씨 할머니의 아들 부부는 그래도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을 위안 삼아 할머니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아들은 그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뒤로 그 집의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부동산으로 집값이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집을 팔고 김씨 할머니의 돈까지 보태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을의 텃세를 걱정했지만 조용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주요 편의시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있었고 작은 마트도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래도 송씨 할머니는 김씨 할머니와 함께 자연을 즐기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던 자식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할머니의 집까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김씨 할머니와 사이좋게 마늘을 까던 중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저기요, 왜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요? 딸은 다짜고짜 자기 엄마가 아닌 김씨 할머니에게 소리칩니다. 할머니가 왜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 거냐고 묻잖아요. 당황한 김씨 할머니를 대신해 송씨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창피함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같이 지내자고 했다. 그러면 안 되냐? 아니 엄마, 자식들을 놔두고 이렇게 생판 남의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돼? 그 집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온 거야? 결국 그 집이 탐나서 온 거냐? 아들이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 집 팔아서 우리 나눠주려던 거 아니었어?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동생은 성질 급한 오빠를 말리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엄마랑 같이 지내게 해? 송씨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의도를 말하는 큰아들이 더 낫다 싶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갑자기 뒷주방에 있던 소금을 가져와 자식들에게 뿌려댔습니다. 썩 꺼져라 이놈들아. 오늘부로 나는 자식 없다. 그렇게 자식들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소금을 뿌리며 자식들을 내쫓았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시골 생활에는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고 버스기사는 불친절하며 급하게 과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자동차 없이는 가지 못했고 보건소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에도 염증이 난 할머니는 이후 자식들 집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이전에 고층을 살았었던 할머니는 나이 들어 고층은 별로라는 것을 깨닫고 도심 내에 있는 작은 빌라 1층에 김씨 할머니와 같이 들어가 이웃들과 교류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집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 주택연금까지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씨 할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눈을 감기 전 송씨 할머니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언니, 언니가 있었기에 내 삶이 좀 살맛났소. 자식들과 사는 그 기간 동안은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었는데 언니가 정말 내 친언니 같이 느껴져서 전생에 우리가 자매였는지도 모르겠어. 언니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 편하진 않지만 언니가 행복하길 바라오. 비록 내가 먼저 가지만 남은 여생 잘 즐기다 다시 만나오. 송씨 할머니에게도 김씨 할머니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친동생 같았던 김씨 할머니의 말처럼 남은 인생 혼자서도 잘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져 뒷마당에 있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남은 여생을 혼자서도 잘 즐겼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재산을 자신과 같이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를 따다 혼자서 국과 함께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 먹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을 자주 해도 외로운 느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혼자 지내도 외로울 틈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송씨 할머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젊었을 적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땀 흘리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면 정작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죽을 때까지 일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다행히 부동산 집값이 올라 그래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직 노후자금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지만 나 자신이 우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껏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아끼거나 자식들한테만 다 주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 자신을 스스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